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테랑스데이입니다. 포레스트 론과 헐리우드 힐즈 등에서는 베테랑스데이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유해 환경에 노출된 퇴역 군인의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뒤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6개월이 넘은 18세 이상 주민 모두에 대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겨울철에 돌입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분쟁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 계획을 밝히며 백신 외교 주도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오는 12월 3일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이번 독감 시즌 첫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LA 시의회에서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하이브리드 지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하이브리드 지도에는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포함되고 단일화돼 있습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이 가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주소 번지수 끝자리가 홀수인 주민들은 월, 수, 금, 짝수인 주민들은 화, 목, 일요일에만 잔디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36,591명의 이름을 모두 새긴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준공식이 오늘 오후 1시 플러튼 힐크레스트 파크에서 열립니다.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급등이 이어질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두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비 상승이라는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절차가 마무리된 인프라 예산 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15일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설치가 내년도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이 변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이 잠정적으로 오는 15일 저녁으로 잡혔습니다. 한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깜짝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청신호라는 해석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돼도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번에 김해 봉야마을에 들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어서 목포 김대중 기념관도 들러 화해와 통합의 행보를 통해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등의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0.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겨울철 들면서 다시 또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참 이 겨울철마다 벌써 2년째인데요. 이런 가운데 노숙자 숫자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노숙자는 101명, 그중에 5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숫자를 보면 노숙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9,626명으로 파악됐고 노숙자 사망자 숫자는 2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를 발표한 보건국은 감염자, 사망자 중 노숙자라는 것이 확인된 숫자가 이 정도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노숙자 시설의 위생을 강화해 시설에서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노숙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LA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델타 변이 어떤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력도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한 겨울이어서 더욱 위험하다며 노숙자 시설의 노숙자들은 물론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스태프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주 보건국이 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넘은 18세 이상 가주민은 본인이 원하면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효로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가주의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라고 가주 보건국이 10일 밝혔습니다. 마크 갈리 가주 보건국장은 LA에서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8세 이상 가주민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부스터샷을 맞기를 원한다면 부스터샷을 지금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갈리 국장은 현재 부스터샷 공급량이 넉넉하다면서 부스터샷을 원하는 성인들 모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약국, 병원들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주민들에게 땡스기빙 연휴를 시작으로 연말 할러데이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부스터샷과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독려했습니다. 가주 보건국은 이 같은 권고사항은 18세 이상으로 지병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놓인 주민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한 연방정부 가이드라인과 사실상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으로 지병이 있는 주민들은 꼭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고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가주에서는 다시 코로나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도 가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 환자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12월 3일, 오는 12월 3일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클리닉 MCCN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행사를 타운 내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접종 행사에는 한인들은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사의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테스트 또한 함께 진행됩니다. 대상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이면 됩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2차는 이제 부스트, 존슨 존슨, 파이저, 모더나 맞은 분들 위해서 부스트 샷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래피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코비드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감 주사도 우리가 무료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부스터샷 교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들 같은 경우 파이저 맞으신 분들은 파이저를 맞으셔야 되고 모더나 맞은 분은 모더나 부스트를 맞아야 되고요. 존슨은 초이스가 있습니다. 파이저, 모더나를 믹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부스터샷을 접종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백신 접종 증명카드, 그리고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올림픽 블루바드와 사우스 베렌도 스트릿에 위치한 남가주 새누리 교회에는 무료 파킹랏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합니다.
안전하고 시간 세이브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온 집안 식구들이 와서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고요. 신분 있으나 없으나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백신도 맞고 독감 주사도 맞고 거기에 무슨 많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파킹락도 엄청 우리가 많이 해놨으니까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외에도 독감 예방 접종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에서 주최하는 부스터샷 행사에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전화번호 323-692-2270번으로 사전에 예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미국에서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해 이 정책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한 텍사스 주지사 행정명령에 대해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텍사스주의 일부 장애 학생 부모와 인권단체가 제기한 것입니다. 판사는 코로나 확산은 장애 어린이에게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고 텍사스주의 교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하는 행정명령은 1990년도에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분쟁 지역의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을 밝히면서 백신 외교 주도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또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 현지 시간 10일 20여 개국이 참석한 코로나19 관련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분쟁 지역과 인도적 어려움을 겪는 곳에 백신을 전달하기 위해 얀센 백신을 만드는 존슨앤존슨과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 합의를 미국이 중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공급망과 접종소 관리를 위해 민간 기업이 무료로 협력하는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백신을 어느 나라에 제공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화상으로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Today, I'm announcing another historic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is buying another 500 million doses of Pfizer to donate to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비영리기구인 원 캠페인은 저소득 국가는 인구의 4.2%만이 최소 1회 접종을 했고 이런 추세라면 저소득국은 10년이 지나도 70% 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내에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이 소집하는 관련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 집계를 보면 현지 시간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39,600여 명으로 사흘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강력한 제한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망자가 10만 명 더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900만 명 정도인 오스트리아에서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약 65%인 오스트리아에서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은 것은 첫 확진자 보고 이후 처음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1월 1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부터 맑고 더워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지역에 따라 13도가량 어제보다 높아지는 곳도 있겠고 구름 거친 맑은 하늘과 함께 풍부한 햇살이 비쳐서 한낮에는 여름 날씨처럼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후 2시까지 남가주 곳곳에 강풍주의보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고온건조한 산타하나 바람이 불어서 산불 예방에도 특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금요일인 내일 역시 맑고 덥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높아져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이상고온 현상은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는 평경 기온으로 회복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60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1도 6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0도 64도, 해안 지역은 78도 64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9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 48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이라크 참전용사 출신인 큰아들 보를 앞서 보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유해 환경에 노출된 퇴역군인의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오염물질과 유해 환경 노출은 모든 참전용사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그럼에도 퇴역군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말하고 새로운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책은 우선 환경 문제로 발병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개인 차원의 증명이 이뤄지기 이전에도 치료 등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천식과 비염 등 증상에 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독성물질 노출과 희귀성 호흡기암 및 기관지염의 인과관계 규명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재향군인의 날 베테랑스 데이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산불 위협으로 최근 2개월가량 폐쇄됐던 세코이아 국립공원 일부가 오늘부터 일부 재개장에 나섭니다. 국립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부터 국립공원 내 푸틸 지역이 일일 방문을 허용하고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베테랑스 데이 연휴 재개장하는 국립공원은 오늘 하루 무료 입장을 허용하고 내일부터는 입장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은 지난 9월 중순 대형 산불 피해로 문을 닫은 이후 처음으로 방문객을 다시 맞이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자이언트 포레스트와 그레이트 셔먼 등 유명한 나무 인근과 산불이 타고 있는 지역은 폐쇄 상태가 유지돼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독감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평소 기저질환이 있던 한 중년 남성이 독감을 앓다 어제 10일자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사망한 독감 환자는 수차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결과를 받았고 독감 백신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독감 관련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의 수는 평균 2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오기를 앞두고 이곳 남가주 지역에 지역 가뭄 비상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남가주에 수자원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이 지난 9일 남가주에 가뭄 비상 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번 선언은 올해 2021년도가 최근 100년 가운데 이 가주에서 두 번째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LA 수도전력국 LADWP도 사용자들에게 수자원 절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LA시에서는 수자원 사용을 제한해왔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절약 대책을 철저히 따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우편번호 4개 중 1개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베벌리 힐즈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조사 매체 프로퍼티 샤크가 2021년 판매된 주택 중간가를 기준으로 발표한 주택가격 가장 비싼 127개 우편번호를 집계한 결과 LA 카운티는 21개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9개 카운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에서 지난해 팔린 주택 중간가 가장 높은 127개 우편번호 중 약 25%, 4분의 1에 달하는 30개 카운티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것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우편번호 역시 베벌리 힐즈였습니다. 전국 랭킹에서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팔린 주택 중간가는 올해 412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산타모니카는 판매 중간가 405만 달러, 그리고 말리부도 8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판매 중간가가 가장 높은 우편번호는 헌팅턴 비치로 362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랭킹 14위입니다. LAC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과 대형 부동산 펀드들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례 입법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들 기업들의 무분별한 대형 규모의 주택 매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LAC의 주택난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LA시의회 누리 마티네즈 의장이 최근 시의회에 발의한 이 결의안은 IT 기업을 포함한 대형 기업과 부동산 사모펀드 등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금지시키고 시정부 차원의 심사와 허가 그리고 처벌 절차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LA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바로 내일 표결에 붙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구체적인 조례 상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결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LA시장은 LA시 주택국과 LA시 검찰의 조례 입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장 조사와 함께 심사와 처벌 절차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LA시가 기업들과 부동산 투자펀드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금지할 경우 전국의 지방자치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중요한 선례를 수립하게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버타임 수당만 2,25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소방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직원들의 격리 등으로 겪은 인력 부족 사태로 오버타임 수당 2,250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LA타임즈가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 10월 9일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원들이 일하지 못한 시간이 40만 시간을 넘는 것입니다. 소방국 측의 재정 스페셜리스트 세실 아길레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활동으로 분류된 오버타임의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직원들을 위해 대신 일하는 경우 그리고 격리 중인 직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오버타임으로 소방국은 이 같은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만일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으로 인해 직원 수가 또 급감할 시 일부 소방서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이 지난 9일 위조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를 매매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국토안보부로부터 가짜 백신 접종 카드가 중국으로부터 건너왔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접종 위조 카드가 위티어에 사는 한 여성의 집으로 배송된 것을 확인했고 바로 이 집에서 수십 장의 위조 백신 카드와 함께 증거물들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의 위조된 백신 접종 카드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백신 접종을 꺼리는 미국민들에게 판매할 계획으로 드러났습니다. LA시의회가 오늘 증오범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2지구 잔리 시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증오범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증오범죄자를 처벌하고 체포하고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보를 해주는 사람에게 적절히 보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기존의 보상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증오범죄자 체포에 기여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보상하든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잔리 시의원은 보상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과묵한 사람들 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미디어 등의 관심이 쏠리게 돼 증오범죄에 대한 주의가 환기돼 증오범죄 숫자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순순한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증오범죄는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그런 강력범죄를 줄이는 데도 이번 보상 프로그램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의회에서는 어제 새롭게 마련된 선거구 재조정 지도 하이브리드 지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지도는 기존의 시 산하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아닌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으로서 이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주도하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어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의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7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LA시 검사장직에 도전하는 리처드 킴 한인 검사가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LA시 검찰 수장직에 한인 최초로 도전하는 리처드 킴 검사는 내일 LA 한인타운 콘체르토 식당에서 후원 행사를 엽니다. 김 검사는 저를 지지해 주시는 한인사회 리더 15명과 함께 이 기금 모금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며 수준의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킥오프를 언론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9월 말 LA시 검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통해 일각에서 피어오르던 출마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검사는 10살의 가족과 함께 이민 와 UCLA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지난 2000년 LA시 검찰의 다양한 요직을 맡으며 승진 가도를 달려왔고 LA시 아태 검사협회 회장, 세계 한인 검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한미 민주당 협회 회장, 2012년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 등으로 선출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기준으로 HBO의 히트작 왕좌의 게임을 제쳤습니다. 미국의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가 어제 동영상 컨텐츠 데이터 분석 업체인 보빌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공식 트레일러와 클립, 팬들이 만든 각종 동영상이 모두 13만 1000개였고 이들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모두 17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조회수 기록은 모두 8주 집계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 절차가 마무리된 인프라 예산 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오늘 15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백악관은 서명식에는 역사적인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의원들, 양당 주지사와 시장에서부터 노동조합과 재계 지도자 이르기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싸운 다양한 그룹의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한 물적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천문학적 규모의 이 법안은 민주당 내 진보그룹이 또 다른 사회복지성 예산 법안과 연계하면서 당내에서 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온건파 의원 13명이 찬성하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법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그동안 법안 통과에 기여한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하기 위해 서명을 이렇게 미뤄왔고 결국 15일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고 축배의 장을 마련했지만 아직 1조 8,5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 의회 처리라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고공행진 속에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비 상승이라는 더 큰 골칫거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의 다음 인플레이션 위협, 주택 임대료가 짜증날 만큼 너무 높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주거비 상승세가 사람들의 지갑을 더 얇아지게 하고 내년도 중간 선거를 앞둔 집권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최근 주거비용이 수십 년 만에 월간 상승폭 최대치를 기록했고 많은 경제학자가 중간 선거가 있는 내년도 주거비용이 인플레이션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새 장보기 겁난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고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식료품 가격 상승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이제 식료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국민들이 식료품 구입에 지불한 금액은 전월보다 1%가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 5.4%가 오른 것으로 CNN이 보도했습니다. 소고기는 전 세계 공통인가요? 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스테이크였습니다. 스테이크는 매년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10월에는 스테이크 값이 1년 전보다 24.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이 11.6%, 닭고기가 8.8%, 이유식이 7.9%, 시리얼은 5%가 상승했습니다.
식품 가격은 2019년까지 큰 상승폭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큰 변화를 나타내며 이렇게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급망 압력이 식료품점의 가격 인상 당분간 지속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케찹으로 유명한 크래프트 하인즈, 오레오 제조사 먼덜리즈, 프랙터 앤 갬블, 이 P&G입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업체 클라락스, 그리고 최대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 등이 내년에 모두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업체들이 그동안 해왔던 몇몇 제품에 대한 할인 계획, 할인 행사 철회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RI는 2022년 상반기 중 식품, 음료, 생활 기초물가 상승률이 8%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같은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이 바로 자신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성명을 내고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인플레이션은 미국인의 재정 형편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의 대체적인 요인이 에너지 가격 상승 탓이라고도 말하면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 물가 하락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또 연방거래위원회에는 시장 조작이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사회복지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규모가 줄어든 사회복지 예산안은 민주당 내 이견과 함께 공화당의 반발 속에 아직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이렇게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이 이뤄질 경우 결국 할 수 있는 일,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시점을 두고 연준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휘발유 값은 현재 전국 평균이 1갤런 즉 3.78리터에 3달러 40센트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But people are suffering, especially people in middle class and low class cannot afford to be paying gas prices of $4. Soon it'll be $4.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 급등했습니다. 1990년 12월 이후 약 31년 만에 최고치이자 6개월 연속 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소비자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부족으로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을 꾸준히 올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미국 노동부의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day's economic report showing unemployment continued to fall, but consumer prices remain too high. 미국의 물가 급등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란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Like most forecasters, we continue to believe that our dynamic economy will adjust to the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and that as it does, inflation will decline to levels much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그러나 물가 급등이 이어질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연말연시 연휴 미국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올해로 4번째 발령한 국가 테러리즘 주의보를 통해서 다가오는 성탄 연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테러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위협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창설했고 알카에다 같은 해외 테러 조직을 주시했지만 최근에는 미국 내 자생적으로 극단주의 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이 잠정적으로 오는 15일 저녁으로 잡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또 이같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양국 정상이 다음 주 화상회담을 한다고 어제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화상이긴 하지만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고 양자 대면에 나서는 자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과 9월 시 주석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지만 양국 정상회담은 취임 10개월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공책을 이어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전방위 충돌을 계속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속빈 강정일 거라는 우려가 나왔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깜짝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게 되는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 청신을 하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초강대국 간의 교착 상태를 뚫은 깜짝 합의가 COP26이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외신 보도처럼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수치를 제시하는 목표는 없었지만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석탄 채굴 때 많이 나오는 메탄가스 감축에 중국이 노력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대기 체류가 짧은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면 기후변화 대처에 곧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So we have to mitigate faster. We have to cut methane emissions faster. We have to continue to raise ambition. 이번 회의에 미온적이던 중국이 폐막 직전 미국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이 특히 놀랍습니다. I was positively surprised that there would be a common agreement given the tense relationships and what we've been hearing from both sides. 미국 시간 오는 15일 저녁 열릴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도 비록 화상이지만 좀 더 부드럽게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타이완 문제와 무역 전쟁 등 입장을 좁히기 어려운 현안이 많아 강대강으로 치닫던 두 나라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돌아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먼저 NBA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0대 117로 승리했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24득점, 러셀 웨스트브룩이 25득점, 어시스트 14개, 리바운드 12개. 러셀 웨스트브룩 여전하죠.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LA 레이커스의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복부 통증으로 계속 결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어제 레이커스의 승리로 레이커스는 7승 5패를 기록했고 마이애미는 7승 4패 기록했습니다. 레이커스는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농구 경기에서 관심을 끌었던 팀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6연승 신바람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미네소타와의 어제 경기에서 123대 110으로 승리하고 최근 6연승을 질주하고 이번 시즌 10승 1패 NBA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서부 컨퍼런스 선두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스케줄을 보면 어제 경기 없었던 LA 클리퍼스는 현재 LA에 와 있는 마이애미 히트와 오늘 저녁 7시 30분 스테이플 센터에서 홈 경기를 갖습니다. 한국 축구가 지독한 골대 불운에도 승리를 챙기면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A조 1위에 등극한 것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5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36분 황희찬 선수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에만 조규성과 손흥민의 슈팅이 연달아 골대를 맞고 나오고 후반에도 손흥민의 헤딩슛이 크로스바에 막히면서 골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리드는 지켜나갔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국내에서 이틀 동안 회복을 한 뒤에 14일 오전에 출국해 17일 오전 0시 카타르 도하의 타니 빈 자심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6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벤투 감독은 부상으로 이번에 합류하지 못한 대표팀 붙박이 원톱인 황의조 대신에 조규성을 최전방에 내세웠습니다.
대표팀은 초반부터 원활한 연계 플레이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며 경기를 지배했지만 결실로 쉽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전반 8분 손흥민의 왼쪽 코너킥에 이은 이재성의 헤딩 슛이 옆 그물을 출렁였고 2분 뒤 황인범의 중거리 슛은 골대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전반 13분 손흥민의 오른쪽 코너킥을 조규성이 골지역 오른쪽에서 헤딩으로 살짝 돌려놨지만 역시 골키퍼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여러 차례 기회도 득점하지 못했던 한국 축구대표팀은 결국 전반 36분 황희찬의 페널티킥으로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LPGA 투어, PGA 투어 모두 경기 있습니다. LPGA 투어는 이제 시즌 2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펠리칸 우먼스 챔피언십 지금 1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김세영 선수가 6언더파 공동 선두로 현재 15번 홀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아깝게 지금 내주고 있는 고진영 선수는 아직 티샷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주 경기에서 홀인원을 기록했던 자너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휴스턴 오픈도 현재 1라운드 진행 중인데요. 자너 선수 1언더파 공동 4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제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